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바빠지는 현장.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명령을 이어간다고 봐야지. 몇 년 못 간다고 봐야지. 태백 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연탄 공장. 기계도 오래돼 매일 고장나는 것이 일상. 언제 어느때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지키고 서 있어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삽자루 제조 과정. 잠자고도 눈만 뜨면 삽자루는 자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무의 절단부터 조립까지 국산삽의 명맥을 이어가는 작업자들. 5천만 인구에서 내가 삽자루 혼자 내가 자부시 갖는다. 내가 어디 가서 따뜻하게 얘기했거든 얘기를. 신학기를 앞두고 생산에 분주한 주판 공장. 추산이 소멸되니까 안 나가니까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한 땀 한 땀 작업자의 노력으로 지켜내는 국산 주판의 자존심. 지금 뭐 추산은 나의 아주 천직이에요.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으로 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한 연탄 공장. 아침부터 생산에 분주한데요. 한겨울 동장군이 기성을 부릴수록 더욱 바빠집니다. 수레관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원래 한 공장이 수에 3개 있었는데 다양 사업이다 보니까 2군데는 문을 폐업을 했고 유일하게 여기는 우리만 남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명맥을 이어간다고 봐야지. 몇 년 못 간다고 봐야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국민연료로 불리던 연탄은 난방은 물론 취사까지 해결해주던 서민의 연료였습니다. 그러나 기름 보일러와 도시가스가 대중화되면서 점점 사용량이 줄어 지금은 연탄을 만들어내는 공장도 원료인 석탄을 생산하는 탄광도 몇 군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1분에 단위 60 몇 장. 기계 한 대가 1시간 찍으면 3,800 몇 장. 석탄이 이동 벨트를 타고 분쇄기로 들어가면 고운 입자의 가루가 돼 나오는데요. 다음엔 물을 공급해 수분 비율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쇄기와 혼합기를 거친 석탄이 윤전기로 이동한 뒤 틀에 맞춰 찍어내면 연탄이 생산돼 나옵니다. 그런데 한창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세 줄을 당깁니다. 양줄. 양을 집어넣으려면 줄을 당겨줘야 되거든요. 당겨주면 양이 들어가고 이거를 놔주면 양이 절로 빠져나가는 거죠. 세 줄을 이용해 윤전기로 들어가는 석탄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줘야 불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작업자가 기계 옆에 쪼그려 앉아 긴 막대기를 기계 안쪽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이게 탄이 달아붙으면 이걸로 이렇게 긁어주고 탄이 달아붙어서 나가면 이렇게 많이 붙잖아요. 여기는 깨끗한데 여기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나가면 소비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비교해보니 석탄가루가 붙은 것과 아닌 것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윤전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사람이 항상 기계 앞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자동이라 보면 되죠. 사람이 모든 걸 움직여서 해야 되니까. 이때 작업자 한 명이 급하게 윤전기로 뛰어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인지 이번엔 멀쩡히 생산돼 나온 연탄들을 버립니다. 여기 안에 양이 이제 다 빠져갖고 없을 때, 그럼 양이 이제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쓰시는 거거든요. 가끔 가다가 뭉칠 때가 있어요. 뭉칠 때는 양이 안 들어가요. 연탄 공장에서 일하며 가장 힘든 것은 공장 구석구석을 메우고 있는 시커먼 먼지. 석탄가루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칼칼하다고요. 칼칼하다고요.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항상 지키고서 있어야 돼요. 하루가 멀다고 매일 고장이 나니 작업 내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풀려! 풀어져 버려. 이게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힘을 많이 들어가니까. 7대의 윤전기와 다른 기계들 모두 40년이 훌쩍 넘은 것들이라 잔고장이 많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순간 전 공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이제 수리에도 오가 텄습니다. 이걸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작은 걸 잘 보면 사람이 그게 기계 잘 돌립니다. 벨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작업자가 기계를 멈춥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 여기 보면 차가 다 실렸잖아요. 실렸으니까 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음 차로 넘겨야 되니까. 기계의 소음이 커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작업 상태를 벨소리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이때 작업자가 창문을 엽니다. 몇 장이에요? 몇 장? 새로운 차가 공장으로 들어오면 벨이 울리고 그때부터 연탄 생산에 들어갑니다. 윤전기 한 대에서 1분에 64장의 연탄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1톤 트럭을 가득 채울 분량을 만드는데 채 20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공장으로 들어오는 트럭은 작게는 40대에서 많게는 70대 정도로 하루 평균 대략 9만 장 정도의 연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좀 다 시내 방면이나 좀 멀리 가는 건 뭐 동해까지 가고 뭐 그쪽이죠. 지금은 뭐 가스, 기름 여러 가지 난방이 그런 게 들어오니까 이제 연탄은 이제 뭐 재래식으로 보면 되죠. 재래식 연탄 공장이지만 시대에 맞춰 바뀐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상차 방법입니다. 연탄 공장에서 하는 일 중 가장 힘든 일이 연탄을 차에 싣는 것이었는데요. 한 번에 몇천 장씩 되는 연탄을 일일이 들어서 올리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 수리력이 부족하니까 이 자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 기계를 이용해 연탄을 차에 싣고 있습니다. 연탄이 3장씩 쌓여져 나오면 작업자가 위치를 잡아 정리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쁘게 잘 찍어줘요. 새까만 사람들이 이뻐 맞춰줘. 무릎 저녁으로 이래가면 다리가 막 제리다니까. 안 아픈 데 없어요. 안 아픈 곳이 없는 힘든 작업이지만 바쁜 겨울 쉴 틈이 없습니다. 오전 내 수십 대의 차량에 연탄을 싣는 작업이 빠르고 분주하게 진행됩니다. 가시는 거예요? 네. 어이, 조심히 가세요. 연탄을 가득 실은 차가 따뜻한 겨울을 선사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겨울 성수기를 맞은 공장은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갑니다. 먹고 해야지. 작업자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옵니다. 아, 뛰는 거 말하지 마라. 선생님 얼굴이 제일 까마시. 저거요? 네. 저런 걸로 드시면 되면 몇 세 값이지. 어차피 뭐 또 묻을 건데. 잘생기는 거 다 벨이잖아. 공장님 얼굴에 진짜 마스크 끼셔도 벗으면은 검었죠. 이게 안쪽까지 이렇게 되네요. 아, 이거는 자꾸 뭐 기름 먼저 넣으면 들어가죠. 그래, 일상이에요, 일상. 그래.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닦여요. 탄이 잘 안 진다고. 그러다 그 피부도
한 달 정도 하면 다 잘 킨다 이거. 석탄 먼지가 가득했던 공장을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시간. 땀에 젖은 마스크를 벗고 석탄 가루를 지워냅니다. 근데 휴지로 그냥 지워져요? 대충. 그. 예. 야, 깨끗해지잖아요. 육각칩 어디 있노? 육각칩? 아 육각이란 작업자들이 속속 식당으로 모이고 서둘러 함께 식사를 시작합니다. 카레가 있나? 응. 거기 수저. 카레 어머니가 해오신 거예요? 아 선생님이 제가 쓴다. 우와. 각자 싸갖고 와서 또 맛있는 거 싸갖고 올 때도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새가면서 그런데 가기도 그렇죠. 점심 식사는 허기짐도 없애주지만 휴식도 할 수 있어 또 오후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녁에 내가 눈이 막 아파가지고 눈이 문제가 많아. 전반적으로 다 힘들죠 뭐. 계속 있으면은 눈이 많이 붓는다고 이게. 육신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요는. 이렇게 쉬실 때가 제일 좋으시겠어요. 네. 집에 갈게요. 집에 그렇죠. 집에 갈 때가 제일 좋아요. 그 제일 행복한. 끝날 때가 최고 좋지. 그날 오후 공장 마당으로 대형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연탄의 원료가 되는 석탄을 실은 트럭입니다. 한번 실으면 25톤 차로 지금 30톤.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뭐 5, 600도 들어오고 그 상황 따라서. 작업자가 산처럼 쌓인 석탄 앞으로 고무호스를 끌고 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살수 어려서 앉아 살짝 차서 줘야 돼. 좀 마르니까 탄이 좀 건조하니까. 그런데 고무호스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렵어요? 예, 얼었어요. 아 그래요? 한탈 추면 20도. 영하 20도요? 보통 여기는 15도. 15도. 좀 추우면 뭐 10도. 오늘도 여기가 물을 다 빼놔야지. 덜 빼다가 덜 빼면 얼어버리면 얼어가지 먹는 건데. 호스를 녹이기 위해 작업자가 서둘러 자리를 옮깁니다. 떨어지겠나? 열어야지. 호스는 물론 수도까지 모두 언 상황. 다행히 시원하게 나옵니다. 됐어요. 이제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석탄의 수분을 1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연탄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마르면은 안 돼요? 마르면 그냥 어려워. 탄이 성형이 안 되는 거야. 신호를 보내자 다가오는 대형 로더 한 대. 석탄도 산지에 따라 성분이 조금씩 달라 이곳에선 남아있는 세 곳의 광산에서 가져온 석탄을 배합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맨날 그런 건 아니고 상황 따라서 뭐 물을 조이더니 이게 또 마르면 안 돼. 수분이 맞아야 되거든. 사실 우리나라에 거기다가 집에서 뭐 쉬고 거기다 뭐 이제 안 하는데 우리는 여기 이제 주어진 또 업무도 있지만 하는 일이 이렇게 하루 종일 오면은 그냥 뭐 이게 또 하나가 참 활동한다는 건 참 보배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 석탄은 무연탄과 유연탄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건 무연탄으로 연기가 적어 가정용 난방 원료로 쓰기 적합하다고 합니다. 운전 실력이 됐어요. 항상 이 페달을 밟고 있기에 이 키는 조만하지 있기에 무릎 이제 앉았다가 폈다 이래 뿌리는 거 이제 이렇게 내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딱 이래 유연하게 돈은 벌어야 되지. 그리고 뭐 손자들 오면은 뭐 손자들 용돈도 좀 주고 되지. 다 참 쓰는 게 참 제 각각 방식이 다 다르지요.
그 시각 공장 앞에선 다른 작업자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탄을 찍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이 주문 제작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국내 2군데 있었는데 부산의 동성이라는 기계는 몇 년 전에 문 닫았고 또 기계에서 지금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거기도 문 닫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못하는 거지. 연탄 공장의 수가 줄어드니 자연히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문을 닫아 이제 한 군데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체는 참 오래된 거예요. 본체는 생산 안 돼요 지금. 내가 50년생인데 저기 내보다 선배도 있어요. 기계가요. 기계도 작업자를 따라 나이 들어 이곳저곳 살펴주지 않으면 아픈 곳들이 많아 평소에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합니다. 금형을 갈아주니 낡은 기계가 다시 힘을 내 작동을 시작합니다. 부품 교체 후 공장은 다시 안정을 찾고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공장으로 공급되는 원료는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이때 석탄 가루들이 벨트 밑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운전을 시작하면 바닥에 석탄 가루들이 이렇게 쌓인다고 하네요. 이게 다 연탄이잖아요. 다시 집어요, 다시 찍는 거예요. 벨트 아래로 흘러내리는 석탄을 제때 치워주지 않으면 기계가 돌아가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벨트가 이게 쓰면 뭔가가 이렇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걸리면 벨트가 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꼭 신고하는. 바람 잘 날 없는 연탄 공장. 또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연탄에 구멍을 뚫어주는 부품을 교체 중입니다. 구멍이 22개인 연탄을 생산 중인데 이 구멍을 뚫어주는 부품의 교체 시기라네요. 이게 계속 탄을 찍다 보면 이런 데 다 따라 붙다. 용접도 할 줄 알고 산소도 할 줄 알고 다 해야지. 그러니까요. 엄청 힘들어요.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빠르게 수리실로 이동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가늘고 여기 굵죠. 가늘고 굵고. 이거 하루 못 가요. 하루 못 가. 저기 이게요? 네. 강도가 센 석탄을 강한 압력으로 여러 번 누르다 보니 금형의 굵기가 금세 가늘어지고 짧아져서 매일 갈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평생 마지막 직장인데. 어떻게 왜 청춘을 연탄으로? 그러니까 말이죠 뭐. 우리 같은 사람 딴 데 외지에서 와보면 야 저게 사람이냐 이랬지. 이런 직장에 또 있다 보니까 이거 시커먼 거 이거요. 신경 안 써요. 우리 연탄이 많이 없다. 고급에는 예를 들면 고급에는 다 떼려면 사실 힘들잖아. 어려운데. 뭐 그러나 우리는 의뢰를 해놔가지고 서민들이 그냥 따뜻하게 지냈으면 그런 바람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한 공장. 마당에선 대형 나무들을 차에서 내리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요거 불갈나무, 참나무에서 불갈나무. 요거 이제 삽자로 만들어요. 삽자. 예. 직접 만든 삽을 들고 나오는데요. 나는 이제 자루로 삽자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삽자루. 일단은 단단하다는 거. 예. 첫째 저는 그걸 꽂고 싶어요. 단단. 예, 단단하니까. 성인 남자가 올라가도 거뜬한 것은 물론 2.5톤 지게차가 밟고 지나가도 부러지지 않는 것을 보니 튼튼한 것은 인정해야겠네요. 오늘 배달되어 온 20톤의 나무 운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나무가 크니까 이게 집게가 미끄러져. 크기도 하지만 표면이 얼어 있어서 작업이 어렵습니다. 어제 위에 겨울에 나무 부르게 이렇게 나무가 싫다 보면 나무 찍었을 때 나도 모르게 탁 떨어지더라고. 그런 게 중요하고. 까다로운 운반 작업도 숙련된 작업자답게 일사천리로 끝냈습니다. 58년 동안 삽을 만들고 있는 유병태 씨가 오래전부터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나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무를 절단할 때는 나무가 깨끗하지 여기. 이런 나무가 이제 A급짜리고 혹시 저기 저 금강이었지 저거. 산에도 굴러다 보면 한트 토막 이런 게 이건 못 쏘는 거야 이런 나무는. 이게 나무 속은 다 몰라 봐도. 겉에는 좋았고 나무 잘렸을 때 깨끗한데 또 이렇게 켜보면은 또 안에서 또 먹고. 나무를 공장 안으로 옮겨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병태 씨 옆에 남성 한 분이 눈에 띄는데요. 함께 일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안 하면 좀 국사 삽자루가 이제 아예 만드는 사람이 없을 텐데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삽자루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좀 마음속에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면 뭐 항상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하면 삽자루죠. 뭐. 삽자루 하면 아버지고. 그래서 다니던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일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면은 왜 두드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돌 같은 게 끼면 제재할 때 그 톱날이 상해버리니까. 삽을 만드는 제일 첫 작업은 배차를 이용해 통나무를 삽자루를 만들 수 있는 두께로 잘라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다네요. 겉비는 모르는데 이게 오미잖아. 못 쓰는 거. 못 써요? 그래가지고 삽자루 우리고 나머지는 안 나오니까. 튼튼한 삽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옹이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무에 옹이가 있는 부분을 삽자루에 사용하면 금세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아깝지만 옹이가 있는 부분은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나무의 수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뀐 지 몇 년? 한 2년 됐나? 산지 한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예, 자동. 예전에는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수치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이거 몇 얼마 더 하고 계속 이걸로 해가지고. 아들이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가 변했는데요. 이것도 그중 하나라는군요. 우리 아들이랑 또 연구를 했지 삽자루 공장이니까 명물 아니야 우리. 저런 삽 처음 봤다는 거야 사람들이. 저거를 해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삽자루 공장이 여기다는 걸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것도 세워놓으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힘들게 지켜내고 있는 국산 삽자루임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도장도 찍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아들이 오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아들이 와서 한 반 이상은 키워놨죠. 저는 확실히 보니까 아들한테 참 존경하고 싶고 그래도 많이 키워놨어요. 공장에 전기세도 못 낼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들이 함께한 후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호흡이 잘 맞아야 돼. 이거 불가시게 다 날이 또 크고 날도 높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부자가 함께한 지 벌써 8년째다 보니 이제 말하지 않아도 호흡이 맞습니다. 넓게 자른 나무는 각재 형태로 다시 잘라줘야 합니다. 보통 이제 자동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뭐 갯잎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옹이 뭐 삭은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삽자루 재료를 못 쓰는 거는 이제 빼줘야 되니까 일일이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엔 길쭉한 각재를 환봉기에 넣어 원기둥 형태의 삽자루로 깎아줍니다. 이제 슬슬 모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이잖아요, 결이 이게. 결. 네. 이게 결이 참나무가 다른 나무 같으면 유는 나무는 결이 그냥 일자로 쫙 나가서 참나무는 여기는 이렇게 결이 가고 입자가 또 반대로 되잖아. 그러니까 참나무가 이게 가공하는 게 힘들어 이게. 그런데 그때 나무가 환봉기에 끼어버립니다. 아들 흥조 씨는 작업하다 말고 기계의 상태를 체크하는 중입니다. 저희 같은 데만 갈라진 게 있으면 서져가지고 여기 기계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보고 해야지 좀 위험해요. 문제가 있는지 아버지 병태 씨도 확인하러 오는데요.
아무래도 칼날을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칼날인데 이것도 굉장히 예매래요. 칼날이 곡선으로 돼 있어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다는데요. 잘못 갈면 삽자루가 삐뚤빼뚤하게 잘려나와 불량이 된다는군요. 칼날이 이제 잘 가려야지. 칼이 근데 칼날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지. 들어가면 여기 칼날 뒤에다 깎아주는 걸 못 깎는 거예요. 그것도 노하우시고 다 그냥 무조건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배워야 해 그게. 그런데 하루 이틀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칼날을 가는 건 아버지가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잘해요. 힘이 남고 치고는 옛날에도 사람도 들고 다니고 그래서 그 옷이 큰다 다 위험해. 8년이나 배웠어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뭐면 아버지 그러니? 나를 물어보자고 네가 머리를 써라 자꾸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야지 조금 것도 모르고 신경 안 쓰고 옆에서 가르쳐주면 안 늘어. 흥조 씨에게 아버진 누구보다 엄한 선생입니다. 다음 공정은 나무를 삽의 길이에 맞게 잘라주는 건데요. 단순 노동 같아 보이지만 확인할 것들이 많다고 하네요. 예를 이런 거 손재주면 안 되잖아. 이런 거요? 네, 이런 거 여기 또 이렇게 갈라지고. 이거 이렇게 있으면 보이던데 이렇게 해서 안 보이잖아. 여기 나무를 물려가다 잘리잖아. 공이가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것이 품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제작하는 내내 반복적으로 여러 번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미루면 그냥 자르는 줄 알지. 이게 미루면 이 나무가 탁 돼갖고 일이 튄다고. 저도 어려서 이게 손이 여기 반 이상 이게 잘려졌던 거예요. 여기. 아, 진짜요? 네, 구부러졌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그래서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네요. 다음 공정은 손잡이가 들어갈 수 있게 나무의 가운데 부분을 잘라주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공장 한편에 열심히 일하고 계신 다른 작업자 한 분이 보입니다. 초창기부터 저랑 같이 일했던 우리 박 여사님입니다. 도전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나가더라고. 나도 그때 갈라 그랬는데 이제 나도 갈 수가 없었지. 그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마음이야 그냥.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여태 붙어있지. 나도 사장님이라도 히떡히떡 병나가 있나.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 작업에 박차를 가하다 보니 어느새 퇴근 시간입니다. 딸내미도 잘 가고. 먼저 가겠습니다. 알았어. 그래. 차 조심하고. 네. 고생 많이 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잘 가. 차 타지. 네. 쉬세요. 직원들은 물론 아드님까지 모두 퇴근하셨는데 대표님은 집에 안 가시나요? 불이 두 번 나가고서 옛날에 손에 좀 많이 봤지.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기 천장 보면 대본 틀리죠. 떨거는 거. 오, 네. 예. 여기가 이제 폭발은 기계가 이렇게 2층에 해놨는데 여기도 불 나가서 아이고. 이 불자국 있잖아요. 탄 자국이. 화재가 난 후부터 걱정되는 마음에 쭉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 한편에 있는 이곳이 병태 씨의 숙소입니다. 우리 나서도 오직 이제 배운 거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내가 하는 마음을 옛날부터 가진 마음이니까 그래서 버텨 나오는 거지 지금. 그건 마음 갖고. 불 나갖고서 내가 그만뒀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봤어요. 끝까지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는 소리를. 그 생각만 머리에 들어놨지. 올해로 삽을 만든 지 58년 차. 13살 나이에 생활이 어려워 타지에서 시작한 일이 병태 씨의 천직이 됐고 이젠 대를 이어 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삽자루는 자식이랑 똑같이 뭐래. 내 자식까지 애정이 들어가니까 나는 눈만 뜨고
잠자고도 눈만 뜨면 삽자루만 몇십 년을 만져봤으니까 똑같이 뭐 아들 우리 자식 생각이나 삽자루 만져도 내 자식이다 그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요. 다음 날 아침 삽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일찍부터 병태 씨가 분주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작업이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화목 보일러에 불을 붙이고 어제 만들어 놓은 삽자루를 통 속에 차곡차곡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아 이제 삽자루 원형 만들려면 이제 찌야니까. 아, 삽자 나무를 쪄요? 예. 나무를 수증기로 쪄줘야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김 색깔이 이거 하얗잖아 이게. 되게 잘 모르는 뭐 김 색깔만 봐도 잘 우리는 대부분 알아. 김 나는 거. 김이 펄펄 나는 통 속에서 삽자루를 하나 꺼내 들고는 손잡이 모양 틀을 꽂아 넣습니다. 이걸 안 찌면은 여기에 가다가 이게 틀이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터지고 이거 다 이게 쪄진 거고. 아, 이걸 안 찐 거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삽자루가 식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다고 합니다. 병태 씨가 사각 틀에 나무를 넣고 힘을 주어 누릅니다. 이걸 바로 꺼내니까 나무가 이렇게 몰랑몰랑하고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휘어지는데 수평을 잡아준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네요. 나무가 뜨거워 유연한 상태일 때 이렇게 반듯하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 과정은 자동화를 할 수 없어 꼭 사람의 손이 가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건 양은이야. 옛날엔 무쇠. 아, 얼마나 무거운지 진짜 지금 그 무쇠로 보면은 나도 못 올 거 이거 무거워하고. 여기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건데요. 나무를 식힌 후에 모양을 잡기 위해 끼워놨던 틀을 제거하고 봉과 손잡이를 결합하기 위해 나사를 튼튼하게 박아줍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손을 다치지 않게 손잡이의 각진 부분을 둥글게 깎아주고 삼날이 들어가야 하는 앞부분은 곡갈 모양으로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손잡이 그 못하나 박는 것도 사람 5이 박아요. 5이. 내가 삽자루 공장을 지금까지 버텨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인건비가 이제 반지당이 팍 줄으니까. 옛날에 10명일 걸 지금은 5명이 하니까. 마지막으로 삼날에 자루를 넣고 꽉 끼워 단단하게 결합해주고 꼼꼼하게 검수까지 마치면 견고한 국산 삽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부심 갖는 건 진짜 혼자 이렇게 한다는 게 내가 자부심 갖고 나는 것도 대한민국에서야 5천만 인구에서 내가 삽자루 공장 혼자 한다 내가 자부심 갖는다. 내가 어디 가서 따뜻하게 얘기해 그런 얘기를.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가 골목의 한 공장. 간판에 주판 모양이 알려주듯 이곳은 국산 수제 주판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작업자들 모두 주판 제작에 분주해 보이는데요. 판 만드는 공장은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주산이 소멸되니까 안 나가니까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지 다 이제. 한때 상업고등학교의 필수 과목이었던 주사는 전자식 계산기와 컴퓨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종류가 다양하네요. 이게 지금 내가 만든 건데 이게 한 40-50년? 50년이요? 여기 지금 한 70년. 이게 지금 나가 주사 배우기 이전에 만들어진 걸로 알아요. 내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판을 만들다 보니 박물관처럼 다양한 제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만든 것은 이런 건 이제 특이하게 이제 손잡이 달려서 유치원용으로 만들었었고, 이제 이 실버 주판은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옛날 주판은 알이 굉장히 잘잖아 이게. 근데 좀 크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탬버링으로 있잖아요. 이게 하나니까 이러지만은 열에 거시가면 참 요것도 소리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했더니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번엔 다른 작업실로 자리를 옮기는 춘열 씨.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변죽이라고 주산 틀이요. 틀을 ABS 이제 재질로 해가지고 나무 대신 옛날에 지금은 이제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머리 쓰면은 이렇게 간소하게 있잖아요.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같아요. 주판 틀을 제작하기 위해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제일 나하고 오랫동안 이런 거고. 이게 얼마나 됐어요, 선생님? 여기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될 거야 아마. 와. 이게 지금. 얘는 못 버리시겠어요, 선생님? 못 버리지. 작업을 하기 전 춘열 씨가 공구들을 먼저 정성스럽게 다듬는데요. 주판에 꿰매가 들어갈 구멍을 뚫는 도구라고 합니다. 자, 이 보세요. 이게 이제 요철 있잖아요, 요철. 깊이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온 기술이에요, 이게. 이게. 이건 아무나 진짜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산품처럼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모두 직접 만든 것들인데요. 미세한 요철까지 계산해 만들어야 하는 섬세한 공구라 그가 없다면 사라질 기술입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맞춰갖고는 안 되고 일정하게. 그래야 주판이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미리 재단해 놓은 주판 틀. 변죽을 고정한 후 구멍을 뚫어 나가는데 그의 경력이 말해주듯 손놀림에 거침이 없습니다. 네, 이게 내가 다 만든 거 이게. 이게 짱하게 뚫어줘야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아, 간격마다. 그렇지. 기술 나오니까 얘기를 공포를 못 하는데 뭐 해봐야 누가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음 놓고 내가 이렇게 공개를 하지 그 사람은 못하지. 작업장으로 돌아와 다음 공정을 동료와 상의하는데요. 제작. 9년 전부터 춘열 씨에게 기술을 배워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판 틀이 완성되면 알을 고정하는 꿰매대를 구멍에 넣어줘야 합니다. 이것도 기술이요 진짜. 하나 집어서 때리고 아니면 응? 그게 그렇게 해갖고 언제 밥 먹고 살겠냐고 사장님이 그냥. 처음엔 실수도 많았지만 지금은 어엿한 기술자가 됐습니다. 주판은 수작업 아닌 게 없지 별로 전부 다. 이번엔 주판 수작업의 꽃, 알 끼우기. 방법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요. 주판 알이 수북히 든 통에 틀을 넣었다 빼니 어느새 알이 제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다시 봐도 신기한데요. 무심한 듯 손목 스냅을 이용해 앞뒤로 쓱쓱 조리질을 몇 번 하면 신기하게도 주판 알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며 순식간에 꿰매대 자리를 잡습니다. 손가락이 요 손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고리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생겨요. 색깔 알은 자리점을 알려주기 위해 중간중간 넣어준다네요. 근래엔 주판 알의 크기나 색깔이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나무예요? 이게 나무알이에요. 이게 나무알이에요. 이게 옛날에 내가 만들었던 거. 예, 박달나무로 해서 박달나무가 없어요. 이건 박달나무밖에 못 갖고 이게. 좀 이제 ABS라는 재질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나무알하고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이게 나무알하고 성분을 이렇게 어떤 연구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 좀 성질이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을 해갖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판은 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좀 알이 흔들림이 없어요. 이제 가름대 위에 알까지 끼워 넣으면 주판알을 넣는 작업은 끝이 납니다. 이제 나한테 넘어오는 거 이게. 네.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이 옆에 마구리를 가지고 막아줘야 되잖아요. 이제. 지지대나 꿰대가 휘어지거나 길이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은 춘열 씨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뒷대를 지지대. 주판은 미세한 차이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손 더 가면 100번 간다기. 왜요? 100번이나 간다고. 그렇게 많이 간다고. 찍어내든 만들어내는 다른 제품들과 달리 주판은 아직도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수작업입니다. 아 이거는 안 돼요. 아. 길어서 이렇게 굴리는 것이 조르질이 안 돼. 재밌어요. 똑똑 떨어져. 힘들다고 할 법도 한데 항상 즐겁게 일하는 것이 일의 능률을 올리는 원동력이라네요. 이제 주판 틀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다음 작업은 자리점에 힘을 박아주는 공정입니다. 이게 옛날 방법으로는 거 이게 지금 옛날 방법. 이거는 일치하게 보질 않으면 안 돼. 이렇게 구멍을 뚫고 힘을 박아줘야 가름대가 움직이지도 않고 잘 보여서 쓰는 사람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길을 잘못 만들면 구멍이 깨끗하게 안 나불면은 안 들어가. 이게 손이 엄청 아프지.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지. 포장 전 검수 작업은 아내 정자 씨 담당입니다. 분량이 나와요. 분량이. 알도 그러고 여기서부터 약간씩 썰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데요. 살짝 떠 있어요. 검사반이에요. 검사. 옛날에 주판 이렇게 쎄놓고 그냥 검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공장을 시작한 지 올해로 51년 차. 지금까지 공장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내의 도움이 컸습니다. 힘드니까 그마저나 하차도 했지요. 부활을 시켰어요.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열정으로 국산 주판을 만들어 온 덕에 단골 손님이 꽤 많습니다. 우리 회원들이요. 막 100개 단위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 600군데. 특히 요즘엔 주판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해 방과 후 학교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이가 비록 지금 70인데 50년생이지만은 내 나이에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 같이 행복한 게 없다고. 지금 뭐 주사는 나의 아주 천직이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해 치매 방지용 실버 주판이나 다양한 색깔을 활용하는 주판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신호등, 팔로청.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 그렇지, 크게 상관없지 이거는. 애장씨 마음이지 이거는지. 춘열 씨는 오늘도 뚝딱뚝딱 주판을 만듭니다. 재밌어. 재미가 있어요. 몇십 년 해오신 건데 아직도 재미가 있으세요 만드시는데. 그래 재밌지요 이게. 그리고 사실 보면 내가 만든 제품이 떳떳하니까. 소위 사양 산업이라 불리는 주판과 함께해 롤러코스터 같이 힘든 인생이었지만 여전히 즐겁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오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응? 금방 완성된 거 이게. 아프다죠. 이게 이제 선생님 손에 가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한 분 계신 분이 만든 거다. 이제 나를 자랑하는 거랑 똑같이 이게. 응? 남들이 모두 포기하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원칙을 지키며 사라져가는 제품들의 명맥을 지켜온 사람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앞으로도 명맥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